눈 덮인 함경도에 산속 서늘한 바람이 얼어붙은 가지 사이를 헤집고 지나가고 그 속에서 오두막 하나가 마치 시간에게 버림받은 듯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창틀 위엔 거미줄이 내려앉아 있었고 나무 벽 사이로 스며든 먼지는 짙은 회색빛으로 눌러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위장이었다. 그 안에 앉은 평강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품고 있었다. 수없이 많은 피를 지나온 눈이었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뼈로 기억하는 눈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 다시 나타난 사내가 있었다. 언젠가 산짐승을 함께 쫓고 언덕 위에서 웃음을 나누던 사내. 이제는 고려 조정의 군복을 입고 냄새마저 군기와 장서의 먼지에 찌든 조정의 사람으로 서 있었다. 이성계. 그는 문틈을 밀고 들어와 한 손을 뒤로 깍지 낀 채 조용히 말했다. 한참 찾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평강은 작게 웃었지만 웃음은 금세 씹혀 나갔다. 동북면상만호였던가. 입술 끝에 걸린 비웃음이 얼음장처럼 쨍하고 흘렀다. 이성계는 웃는 듯 했지만 그 눈빛은 미동도 없이 식어 있었다. 반란을 진압하러 간다. 바로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평강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녀의 목덜미에서 작은 숨이 피어올랐다. 그딴 고려, 시발, 망했으면 좋겠어. 그 순간 문틈을 따라 또 하나의 그림자가 안으로 스며들었다. 숨결은 부드럽고 말투는 사근사근했다. 그러나 눈빛은 아니었다. 정도전, 마른 벨벳처럼 흐르지만 그 속엔 날카로운 설계도의 선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라도 되는 듯 조용히 말을 건넸다. 고려가 망하는 길이라면 함께 하시겠소?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평강의 가슴을 찔러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침묵 끝에 냉소를 던졌다. 지금은 무리지. 말로만 떠드는 서색 나부랭이 꺼져. 그녀는 말에 기대지 않았다. 말로 혁명을 떠들던 자들은 언제나 가장 먼저 칼을 들이댔고 가장 빨리 적과 손을 잡았다. 그 누구보다 배신을 많이 본 그녀에게 말 따윈 희망이 아니었다. 그때 침묵하던 온달이 눈을 들었다. 붉은 머리카락이 어깨 너머로 느릿하게 흘렀고 그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말 고려를 망하게 할 수 있겠소? 정도전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더는 서생이 아닌 혁명의 건축가로서 대답했다. 새 왕조를 세울 겁니다. 그 말은 불씨였다. 온달은 그 순간 평강의 손을 붙잡았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은 아직도 심장 속에 피가 끓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아직 싸우고 싶었다. 아직 무너뜨릴 힘이 있었다. 평강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길고 지독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동지의 눈. 그 눈이 다시 불타고 있었다. 좋아. 망할 거라면 철저히 망해야지. 이성계는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기색이 어른거렸다. 그도 끝을 보고 있었다. 그 끝 너머에서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다는 것을. 세 사람은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함께 걸었다. 눈 덮인 숲속을 지나 얼어붙은 대지를 밟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 발자국 소리는 오래된 나라의 심장을 울리는 북소리처럼 느리지만 무겁게 울려 퍼졌다. 역사는 다시 쓰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또다시 평강과 온달이 서 있었다. 이번엔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셔버리기 위해. 그들을 짓밟아온 이름, 고려를,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이름을 피로 심기 위해. 전장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긴장의 숨결은 대지 밑으로 스며들었고 허공을 떠도는 바람조차 함부로 날개를 퍼덕이지 못했다. 그 순간 평강의 푸른 머리칼이 바람을 타고 흔들렸다. 피비린내와 흙냄새, 그 사이에 섞인 풀의 상한 향기,
그녀는 그 속에서 수많은 죽음의 그림자가 귓가를 스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림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목숨들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칼끝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 1500, 그 옆에는 평강이 이끄는 삼조고의 전사 500돛 검은 갑옷과 붉은 피, 그리고 눈빛 하나로 모든 질서를 정렬시키는 자들. 그들은 지금 하나의 군세로 동쪽 하늘의 가장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한참 만에 밟는 전장이었다. 살이 썩은 땅, 핏자국이 스며든 바위, 꺾인 풀잎들, 그 위로 스며드는 그리움 같은 두려움, 두려움 같은 갈망. 살아서 움직이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 그녀의 폐를 찔러댔다. 평강 곁에서 온달이 피식 웃었다. 붉은 머리칼은 먼지와 땀에 엉겨 있었고 눈동자는 여전히 장난스럽게 빛났다. 이렇게 나오니까 시원하니 좋지 않냐? 평강은 미소라기보단 조소에 가까운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다. 좋기는 미친놈. 사람 죽이고 싶어서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 온달은 입을 삐죽이며 어깨를 으쓱였다. 그러나 둘은 알고 있었다. 이 대화의 말끝마다 숨겨진 깊은 신뢰와 오래도록 이어진 공존의 리듬을. 그때 이성계의 목소리가 바람을 찢으며 울려왔다. 저 앞에 놈들이 보입니다. 단박에 기습으로 제압하려 합니다. 우익을 맡아주시죠. 평강과 온달은 동시에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웃음보다도 먼저 핏빛의 본능이 솟구쳤다. 콜. 평강은 짧게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녀의 손이 허공을 가로질렀고 그 한 동작에 응답하듯 삼조고의 전사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구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은 갑옷들이 나뭇가지 사이로 번개처럼 흘렀다. 발밑에 흙은 질퍽였고 전사들의 걸음마다 전설의 울림이 쌓여갔다. 피 묻은 왼쪽 눈 너머 평강은 적의 실루엣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림자들이 다가왔다. 칼을 쥔 팔들이 갑옷 아래 심장이 뛰는 자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혼잣말처럼 그러나 세상을 향해 나를 겨누듯 중얼거렸다. 씨발고려. 망하려면 아주 제대로 망해버려야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철의 마찰음과 함께 칼이 뽑혔고 삼조고 전사들의 함성이 바람을 찢고 하늘을 열었다. 전장은 뒤집혔다. 첫 번째 창이 가슴을 뚫었고 두 번째 검이 목을 스쳤으며 세 번째 비명이 땅을 울렸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를 채우며 그날 고려는 다시 피로 뒤덮였다. 평강은 칼끝으로 역사의 문장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이번엔 그 누구도 지워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붉고 영원한 문장으로. 이성계의 군사들도 나름대로 훈련받은 정예병이었지만 삼조고 전사들과 함께 평강과 온달이 뿜어내는 광기는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였다. 삼조고 전사들이 검을 휘두를 때마다 피가 솟구치고 절규가 공기 중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땅은 금세 진흙처럼 피로 질척거렸고 푸른 하늘 아래 전장은 빠르게 지옥으로 변해갔다. 평강은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억눌린 분노를 모두 토해냈다. 적병들이 혼비백산에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추격하며 잔혹한 칼날을 휘둘렀다. 이성계의 병사들은 오히려 그 광경에 압도되어 멍하니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온달은 평소에 그 순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붉은 머리를 휘날리며 악귀처럼 웃어댔다. 그의 눈빛엔 인간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 으하하하, 어디 가느냐, 가자, 심장을 찢어라. 광기에 물든 목소리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온달은 마치 짐승처럼 빠르게 움직여 바위에 군사를 덮쳤다. 살을 찢고 뼈를 부러뜨리는 소리가 메아리쳤고 바그의 얼굴엔 절망과 공포가 얽힌 채 굳어졌다. 온달은 피범벅이 된 얼굴로 바그의 사지를 잔인하게 찢어버렸어.
그 장면을 본 적군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온달은 붉게 물든 손을 들어 올리며 피로 젖은 얼굴을 들어 올렸다. 도망치려면 멀리 가야 할 걸.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평강은 그 광경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 그녀의 왼쪽 눈에 흐릿하게 보이는 세상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 오히려 그 핏빛이 온몸을 채우며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를 조금씩 풀어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평강은 차갑게 웃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 시발, 역시 나한테는 이런 삶이 어울려. 이성계가 피 묻은 칼날을 천천히 닦으며 가볍게 웃었어. 그의 얼굴엔 방금 전 전투에서 느낀 흥분과 승리의 쾌감이 아직 남아 있었어. 온달은 붉은 머리를 털며 여유 있게 웃었고 평강도 싸늘한 표정 대신 잠시나마 밝은 미소를 지었어. 그렇게 세 사람은 전장의 한가운데서 호탕한 웃음을 나누며 서로의 무공을 칭찬했어. 그러다 문득 이성계의 눈빛이 진지하게 가라앉으며 슬며시 입을 열었어. 어떠십니까? 이제 관직으로 나서지요. 순간 평강과 온달은 서로를 멀뚱히 쳐다보았어. 방금까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갔어. 지난 무신 정권의 혼란스러운 기억, 그 혼돈 속에서 잘못 줄을 섰다가는 목숨조차 보장받을 수 없던 시대의 그림자가 아직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거든. 평강이 먼저 날카롭게 내질렀어. 됐어. 안 할래. 이성계의 눈썹이 살짝 흔들렸지만 이내 표정을 정리했어. 온달이 느긋하게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어. 우린 자네와 함께 전투만 치르겠네. 전투는 도와주지. 우린 거기까지 일세. 평강이 바로 온달의 옆구리를 툭 치며 인상을 구겼어. 야, 왜 네 맘대로 정해? 온달은 슬쩍 웃으며 그녀를 향해 눈을 찡긋거렸어. 너도 하고 싶잖아. 평강은 말없이 입술을 비틀었지만 깊은 속내는 부정할 수 없었어. 맞아. 평강 자신도 오랜만에 느낀 전투의 짜릿함과 살육의 쾌감이 싫지 않았으니까. 결국 둘의 토닥거림은 늘 그렇듯 가벼운 티격태격으로 끝났고 그들 사이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거나 다름없었어. 그래, 그 시절 고려는 망조가 분명히 들고 있었어. 어딜 가도 혼돈이 가득했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 이번엔 북쪽에서 홍건족이 몰려온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흘러내렸어. 북풍이 차갑게 불어오며 평강의 푸른 머리칼을 사납게 흔들었어. 평강은 먼 북쪽을 응시하며 차갑게 웃었어. 씨발, 이래서 고려는 망해야 된다니까. 그녀의 작은 중얼거림이 바람을 타고 조용히 흩어졌어. 다시 한번 전장의 피비린내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어.